집수조 그다음에 폭기조 넣고 뒤에 이제 후단 처리로 이거는 이제 케미칼 처리한 거야. 근데 폭기조 그 활성온이 거친 다음에 뒤에 그 케미칼 처리를 하면은 처리가 굉장히 잘 돼. 그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응립이 잘 돼. 근데 이제 이걸 처리하고 폭기조 따뜻히 이게 그 일부러 이게 뭐야 윈트 워터 트리트먼트냐? 네. 그 쉽게 따뜻이라고 해. 따뜻히. 그 왜 그래? 중국에서 중국이니까 걔네 다 따뜻이라고 그러더라고. 쉽게. 자, 우리가 일반 케미칼 이제 케미칼 처리하고 케미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활성온이 처리하잖아. 네. 그리고 이제 이 활성화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폭기조 용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폭기조 용량. 폭기조 용량. 폭기조 용량은 이거는 그 BOD하고 그 다음에 BOD 용적 부하. 예를 들어서 해수가 Q가 한 500톤 치자, 500톤. 대야. 그 다음에 BOD가 뭐 한 2,000 정도 나왔어. 2,000 미리그램 퍼브에 그 이제 비백이라서. 그러면 이제 이 폭기조 용량은 간단해. 이 폭기조 용량 V는 간단하게 Q 곱하기 BOD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나누기 BOD 용적부하라고 해서 용적부가 부호더라. 갑자기 생각이 나지? V호더라. V호가 잠깐만요. 용적부하. 이렇게 하면 폭기용이 나와. 제일 쉽게 계산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500톤에 2,000 하면 이게 얼마야? 아, 그거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해야지. 이게 ppm이니까. 그러면은 요거 지금은 요거가 이게 1000이잖아, 1000톤.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를 용적 부하로 나누는 거야. 근데 용적 부하는 보통 그 0.15에서 보통 0.95 정도까지 있어. 이거는 킬로그램 BOD 다 의미 못해. 그래서 보통 이 용적 부하는 폐수 성상에 따라서 어떤 폐수냐, 어떤 거는 용적 부하를 높이 주고 어떤 건 적게 주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어. 근데 복잡한 게 여기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제 뭐 MLSS, 그다음에 이제 DO, 뭐지 폭이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 그런 MLSS, DO, 그다음에 SV, 슬러시 분류 이 정도. DO는 그 산소용해도. 그래서 그 폭기조 같은 데는 산소용해도 뭐 0.15 ppm 이상 이 정도. 일반적으로 활성온이 같은 게 0.15 ppm 거래. 0.15에서 한 0.3인가 그럴 거야 아마 ppm. 이 정도 ppm인가 그럴 거야. 0.15가 2.5가 1.5가 갑자기 헷갈리지. 1.5 ppm인가 보다 3 ppm인가. DU가 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VG 슬러치 올라가고 MLS 좀 비슷한 건데, 이걸 계산해서 폭기종 사지만 뭐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이거 한 물량, 그 다음에 BOD 곱하기 시간의 상승하고 용적법으로 나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활성온이 보통 가장 일반적인 보통 이제 BOD가 그 한 이 1000에서 뭐 한 3,000 이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보통 BOD 용적 부하를 한 0.3? 이 정도. 0.3? 조금 많이 보는데 여러분 MBR에서 MBR 여기 보면 이거는 저건 거야. 이거는 여기 저거고 그 뭐냐면 이제 여제 그 접촉 여제 해가지고 접촉 여제로 뭐냐면은 그 스크라바 이렇게 물 샤워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이
여러분 스크라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충진물 있으면 여기 충진물이 막 있잖아. 그럼 물이 떨어지면 막 이렇게 흐르고 가스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서 접촉을 하잖아. 그 접촉을 해서 접촉 여자를 이를 갖다 이 폐수에다 넣은 거야. 폐수에. 그러면은 여기다 접촉 여자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에어를 불어오면 에어가 이제 막 여기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불어화로 하게 되면 용해도가 한 10%,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산할 때 보면 이제 공기량 계산해가지고 저 뭐 불어화 용량 계산해서 공기량 계산해서 거기 보면은 그 용해도가 몇 프로다 이게 돼. 그래서 요새 터보불어화 고급 보면 용해도가 그게 좀 올라가는 것이 뭐 한 20, 30% 정도 올라가고 그래. 그러면은 그 용해도 올라가는 불어화의 그 공기량이 줄겠지. 과잉 공기거든 공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톤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00톤이라 이거. 1000톤에 필요한 공기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1000톤에 필요한 공기량이면 이거 시간당 24씩 그냥 이거 24시 나는 걸 그냥 그렇게 분담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용해도가 15%, 20%밖에 안 되니까 그 공기가 그만큼 왜 공기가 안에 미생물 있잖아. 미생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공기에 있어. 호기성이니까. 미생물에는 호기성하고 현기성이 있어. 호기성은 공기, 그러니까 그 O2가 있어야 사는 거고, 현기성은 O2 없어. 없이 거기서 그냥 그 있는 자체 유분을 분해해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호기성하고 현기성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호기성을 따진다고. 그래서 폭기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용량해서 그 다음에 이거에 일반적으로 그 경험치야. 이제 나누기 뭐한 0.3 정도. 아니면 이제 좀 저기다 0.6 일반적으로 0.3에서 0.2 정도까지 가. 근데 0.6을 간다 치면 이게 용량이 줄잖아. 그러면 그 미생물이 체류할 시간이 적어지잖아. 그러면은 공기량을 좀 더 늘려가지고 용해도를 좋게 해야지. 그래서 그 옛날에 되게 이제 순산소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거 깊이를 일반적으로 이거를 4m 정도 4m. 근데 이거를 6m까지 6m까지 주면은 불어화의 공량이 이제 이 압력 때문에 대기압 때문에 이 용해도가 달라져 이게. 그리고 여기 이게 뚝 그러니까 6m를 이 공기가 뚝 불어오면은 6000mAq 있어야 되는 거고 1m 1000mAq거든. 4m 뚫리면 4000mAq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불어하고 여러분들 불어하 보면 그 공기량의 압이 얼마냐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밀리미터AQ가 1m씩 보면 돼 수심. 4m는 4000mAQ. 4kg 그냥 누군가 생각하면 되는 거. 그다음에 6m는 6000mAQ. 그 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압을 뚫고는 공기량이 있으니까 불어하는 그 압을 그렇게 선정하면 돼. 그래서 폭기 용량은 뭐 여기 대승이 잘 알겠네. 그냥 간단하게 하루 용량 비용이 얼마, 용적부가 얼마 나와. 그럼 바로 그냥 나와. 그러면 아까 그 천이었잖아. 이거 500 했을 때. 그럼 뭐 간단하게 해서 BOD 용적분이 0.1 치자. 그럼 이게 이러면 얼마야? 5,000톤이야? 5,000톤이지 5,000톤. 용적부가 되면 5,000톤의 폭기조가 필요한 거야. 그럼 폭기조 하나가 아니라 폭기조를 여러 개 놓치게 돼. 그래서 1차에서 예비 폭기조 놓고, 그 다음에 2차, 3차 먼저. 그래서 보통 폭기조가 한 4단계를 붙여. 단계로.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이제 보도 처리로 하는 게 뭐냐면은 폭기조를 그 단순 4단계, 과거에는 이제 그 단순 이제 그 폭기조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질소라는 질소 처리 문제가 있어서 여기 무산소죠. 여기 다 폭기를 에어를 들어서 다 폭기를 시켜. 여기 다 폭기를 시켜. 근데 최종 방류 쪽에 이제 수동 펌프를 나가지고 펌프를 해서 이거 이제 반송을 나간다고 반송. 여기는 그 수류 믹서 해가지고 믹서해서 그러니까 믹서 돌리고 산소 공급을 안 해. 그래가지고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고 여기 현기성 분해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호기성 있는 미생물이 이렇게 가고 들어가잖아. 이제 여기 산소를 잘 넣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질소 이런 질소,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굉장히 그 질소 제거가 이게 막 논문으로 박사를 가려고 굉장히 이게 어려워. 쉽지가 않아. 이 탈진화되는 과정이 쭉 있어. 그래서 뭐그 NH3N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바뀌면서 뭐 NO2로 가고 그다음에 뭐 할수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탈진을 시키는데 왜 질소를 하냐면은 질소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러분 질소는 그 하천 부영양화의 그 가장 큰 요인이야. 여러분 하천에 가면 막 썩고 막 그 녹조 생기고 하잖아. 그게 질소 때문에 그런 거야, 질소. 그 맑은 물 이렇게 맑은 물을 떠놓고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은 녹조가 생겨. 그게 이제 질소가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하천을 썩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 질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질소 성분. 그래서 질소 성분 제거하기 위해서 무산소를 넣어. 그러면은 이게 이것들이 반응을 그대로 잡아먹는 거야. 이게 그 안에 성분이라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필수처리량 설계할 때 그 폭균 설계할 때는 항상 오염물질에 그전에는 이제 그 내용이 없었는데 오염물질은 질소 성분이 있어. 질소가 TN이 얼마나 있어. 이 항상 이게 법적으로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산소를 꼭 넣게 나낙스테이크 해가지고 옥시탱크 해가지고 무산소부터. 그래서 여기 체육 시간은 보통 리테이션 타임 요거는 4시간 이상 이렇게 주게 돼 있어. 근데 보통 보면 그냥 한 쉽게 편하게 한 12시간 정도 그냥 12시간. 4시간 이상인데 뭐 여기서 12시간 안 되면 한 4시간 정도 주고. 그리고 포크조 자체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표준 활성원이 48시간이거든. 24시간 내지 48시간이거든. 근데 이 오염물질 종류가 뭐 BOD, 그 다음에 이제 TOC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S, TN, TP, 노말액산, 이 정도의 pH하고 pH이 그쪽이고, BOD는 유기성 생물학적 산소의 고랭이지. 응? 바이오 옥시전 디맨드가 바이오 그다음에 이건 TOC는 토탈이야. 이건 총 유기탄소. 옛날에는 이제 COD라고 했어. 화학적 산소 고랭이. SS는 뭐지? 말 그대로 SS. V도 TN 질소. 그러니까 이 오염물질 양에 따라서 이제 설명해. TP는 이거는 케미칼 책임 작업 학적으로. 근데 질소는 이거하고 요 TN하고 BOD 이건 무조건 활성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도금 공장이라든가 산철 공장이라는 이제 쓰는 약품이 있어. 질산이나 이런 것들. 그치? HNO3 이런 걸 많이 쓴단 말이야. 그리고 이 N 때문에 이게 이 TN의 영향이 TN 수치가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산철 공장이나 도금 공장에 있을 때는 활성호질을 해. 근데 그러면 이 BOD 유기물이 없어. 그러니까 미생물이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미생물을 넣어주지. 그래서 메탄올. 메탄올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냐? 에탄올 있고 메탄올 있잖아. 에탄올을 먹는 거고,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 아니야? 메탄올로. 그래서 유기물을 생성을 시키는 거야. 그냥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 질소나 이런 성분이 있는 쪽은 이걸로 해서 이제 제거해. 그러면서 보면은 거기 마찬가지로 폭주제 넣고 이 탈진조 나노스테이크 무산소를 있고 그다음에 활성온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탄소화성인데 그게 질소가 나는 거야. 질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일반 활성온유에서 이 미생물들을 활성온유를 이제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이런 방법을 이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 어려워.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질소를 제일 제거하려고 공부하게 키우면 축산폐수.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축폐 같은 경우는 BOD가 보통 한 35,000 ppm. 그 다음에 TOC가
한 2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COD 단위는 한 4만에서 5만 되는 거고 SS도 15,000. TN도 이거 뭐 한 1,500, 2,000? 한 2,000 정도 될 거야. 그럼 이런 걸 할 때 이게 다이렉트 들어오면 이거 출력 못하잖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축산표에서 있으면은 폐에서 10초면 그 북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땅을 너무 체전이고 문제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처리를 백한타가 저처리를 막 처리를 해. 이게 BOD 같은 경우에는 그 SSS는 BOD가 많아요. 이게 SS가 제거된 BOD 같이 제거가 해. 축산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폐수가 어떤 거냐, 축산폐수냐, 음식물이냐, 아니면 무슨 뭐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냐, 그다음에 아니면 그 저기 그 우리 식품폐수냐, 식품도 뭐 순대 공장, 단무지 공장,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돈가스 만드는 공장, 그다음에 햄 만드는 공장 다 달라져. 근데 그거는 이미 그 환경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BOD, COD 언론, 오염물 언론 나온다는 게 원서 나오는 게 다 표가 다 돼 있어. 이미 그 전에 다 돼 있어.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돼.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폭기조 그 설계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일 쉽게 폭기 설계하는 게 이제 오수 같은 경우. 오수는 BOD가 200밖에 안 돼요. 오수는 BOD가 200이야. 그러면은 이 탱크 얼마나 작겠어. 근데 이게 200밖에 안 되면은 이 비인부화가 되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비인부화. 먹을 게 없어. 먹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수천장은 이게 작은데 이것도 높아. TL은 생각보다 이게 T는 높아. 이거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는 작게 하면은 이 T는 제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옵션도 똑같이 이렇게 해. 똑같은 시스템을 나서 요거 좀 줄이고 여 뒤에 체육시간을 줄여. 그런 다음에 거의 옵션은 100% 반송을 다 시켜. 왜냐면 이게 이제 반송시키는 게 오니거든. 이 오니가 미생물을 먹고 이제 자라고 이제 먹고 이제 오니도 먹고 성장을 하잖아. 그럼 늙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얘들이 이제 쉰다고 자. 그럼 이게 다시 이제 보내. 여기 보내가는 여기 티에가 여기 갖고 여기 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배고픈 거야. 그러면은 있는 거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게 여기서 보내는 이 부사선을 누르는 이유는 미생물을 뭐라 배고프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적당히 그냥 배고프니까 뭐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원리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사선을 누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막 그 호기성으로 제거되는 게 있고 현미성으로 제거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그 오염물질이 있어. 그럼 산소가 막 붙어. 산소가 그냥 사라지 막 떨어져. 이거 잡아먹고. 근데 안쪽에 있는 거는 산소가 안 가. 이거 현미성 지게 잡아먹고 현미성 지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있어야지 거의 미생물도 있잖아. 보테셀렌 이런 것들 제거 막 잡아먹는데 그때 호기성이 못 잡아먹는 것도 있어. 그것도 현미성으로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새 그 활성물장에는 꼭 호기성하고 현미성을 같이 해. 무산소를 꼭 놔줘서 또 질소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폐에서 질소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식품 폐수나 이런 축산물들은 다 질소가 나오고 다른 데는 뭐 질소. 그건 이제 이런 사체에도 질소가 나올 때는 이걸 제거를 해야 돼. 법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폭기종을 할 때 이게 이제 많아. 그리고 이제 공기량을 계산해야 되고 여기 공기량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쉽게 그냥 단순히 계산할 때 용량 있잖아요. 용량. 전체 용량에 24로 나눠. 그러면 이제 분당인데 거기다가 보통 곱하기 그냥 이 폭기종은 한 1.3에서 1.5배 해줘. 그 공기량을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공기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쭉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내 경험치.
그때 얘기했지. 집수료는 이 집수료 용량을 하루치를 했을 때 나누기 24 해가지고 그 분담해준 공기량을 그 얘기 했었잖아. 집수료를 다른 데는. 그다음에 거기는 뭐 한 1.1.2 해가지고 여유있게 해가지고 되는데 폭기료는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거의 한 1.5 해주면 우리가 실제 공기량 계산하면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줄인다 싶으면은 이 저기 뭐야 고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MBR이나 이제 여기 그 막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막을 막 집어넣어. 이런 그 필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필터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활성을 계속 시키면서 미생물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막이 막 달라붙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미생물은 여기 잡히고 깨끗한 물만 빠져나가. 그럼 이제 공기 그러면서 이거는 MLSS 농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높여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활성온이 해수조장 MLSS가 3,000이 1,500, 3,000이 기본인데 이런 거는 9,000만 만까지 오죠. 그러니까 여기 슬라체 유지가 많아. 근데 공기량이 많이 슬라체 많은 공기량이 많이 필요하거든. 세게 줘. 그러면서 왜 줘야 되냐면 이게 미생물이 또 없으면 막이 회전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 막이 자산한테 없어버리면 이게 처리가 안 돼도 없어. 이게 그냥 녹아가지고 여기 자체에서 녹아가지고 그냥 같이 빠져나가. 그 막에 오면 이제 그 미생물이 이게 뭐랄까 상한다고 하나 그게 해가지고 녹아가지고 나중에 빼서 안 하잖아. 전이 나갔을 때 이제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을 이제 나중에 뭐 그 대승이 한번 설계를 하겠지만 그 MBR 하신 업체들한테 이제 걔들한테 설계 작업 받아보는 다 저기 있어. 그러면 걔들이 MLSS를 뭐 한 8천, 9천만 원 올려가지고 해. 그래서 거기를 좀 꽉꽉 만들고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계속 반송을 시켜놓고 반송 계속 시켜. 무상소를 넣고 활동을 넣죠. 계속 반송을 시켜. 그러면서 이거는 침전조가 필요 없어. 자체 내에 이걸 갖다 다 자산화시키면 자산화. 그러다 가끔 한번 농축적으로 빼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마지막에 침전조가 있잖아. 끝에 가서. 그 침전조 여기 이제 슬러지가 쌓일 거 아니야 이쪽에. 그럼 이거 빼내잖아. 그럼 이거 이제 농축적으로 가잖아. 근데 MBR을 하게 되면은 농도 이거 MLSS를 붙여놓으면 막 옮기니 거기 슬러지 엄청 많거든. 근데 이거를 계속 100% 반성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무산소유에서 무산소로 그러니까 폭기조 무산소 다시 폭기조 거쳐가지고 자산화시켜 자산화. 산화시켜버려 그 미생물. 그 슬러지가 없는 거야.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으면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계속 없어져 버린 거야. 하게 돼.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미생물 같은 단세포 성분을 하나 되면 그냥 시하고 H하고 남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그 MBR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러지 저감 방법으로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슬러지. 이게 슬러지를 줄이는 게 굉장히 관건이야. 근데 하수처리장에 이런 거는 몇만 톤, 몇십만 톤 되니까 하루 몇만 톤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겠지. 그러니까 그 비용이 워낙 감당이 안 되니까. 홍조 밑에 지금 큰게 그래서 그 뒤에 그 풍미토면 지수 크게 있잖아. 그 폭기조 크게 있잖아. 이렇게 앞에 바뀌어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원형이에요. 그게 이제 침전조거든. 이게 침전조.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매년 홍비되는데 그 MBR 해라. MBR 하면 그 침전 필요 없거든. 그래서 그냥 그 침전조에다가 MBR 담가가지고 쓰는 거. 그러면은 MBR을 쓰게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폭기조 변동 부하 있을 때도 그냥 그 부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계속 깨끗한 그 물폭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폭기조 변동가 뭐냐면 BOD가 유입 BOD가 예를 들어서 BOD가 오는 게 한 1,500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한 3,000, 뭐 한 5,000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야. 갑자기 앞에 전체를 지나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1,500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서 했는데 갑자기 3,000이 들어오면 이 용량이 모자라는 거야. 체중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뭘 아니 폭기에 벌킴 생기고 뭐 거푸는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근데 MBR 하는데 그런 현상인데 MBR을 놓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처리수가 나쁘지 않아. 그냥 똑같아. 그리고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해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죽고 뭐 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 중간에 뭐 이 막 죽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빼가지고 농축적으로 내면 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뭐 엠벨컴에든지 그런 여러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포켓 용량 계산하는 거는 그냥 BOD 곱하기 물량. 그 다음에 근데 원래 전체에서 BOD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거든. 집수주하고 그다음에 캡과처럼 BOD가 뭐 한 10%하고 10% 제거가 되고 효율표 이렇게 되는. 근데 그냥 계산할 때 그냥 아예 그거 뭐 그냥 두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적 부하를 얼마로 할 거냐. 내가 할 때 이제 아마 그 환경공학과 나왔으니까 알겠지만 그 BOD 용적 부하를 얼마 모을 때 얼마 주라고 아마 그 자료표가 있을 거야. 그럼 그 표를 대응시키면 돼. 그거는 오랫동안 경험하고 데이터하고도 확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 거의 맞아.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그런 그보다 차이가 뭐냐면 이 BOD나 SS를 쪽에 이제 특히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뭐냐면 그 저희 하수 슬러지를 태운 데가 있어요. 하수 슬러지, 하수 처리장에. 그 슬러지를 태우는데 그 태우는 게 아니라 슬러지를 갖다 이제 그 건조시켜. 건조를 쭉 시키면 이제 수증이 날아가잖아. 그럼 응축시켜서 그걸 폐수 처리를 해. 그러면 이제 그 수분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유해 성분을 같이 날아가.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뭐 BOD, 뭐 SS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SS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TDS라고 이제 뭐 이게 얘기를 하거든. TDS. 이게 일단 디스패치 소리 돼가지고 총 물이 용해되어 있는 거거든. 하수열 같은 게 이제 TDS 이게 높아가지고 그다음 물이 깨끗해. SS 근데 SS 검사하면 실제 S 한 80ppm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활성원이 거치니까 SS가 이게 막 천 막 이렇게 나와. 방류가.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용해성이 있어. 용해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용해되어 있는 용해성 그러니까 용해되어 있는 그 SS 용해성 BOD 이런 용해성들이 있어. 이거는 일반 측적으로 안 나와. 근데 이게 그 폐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SS 그러니까 용해성 때문에 폐수 처리 BOD는 초록밖에 안 돼. 근데 이 용해성 SS가 이게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이게 겉에 80인데 용해성을 딱 뽑아내니까 이게 많이 나와. 녹아 있는 거야. 그럼 녹아 있는 걸 빼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폐수 처리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단순하게 검사하고 그만 해. 근데 아무 살게 이상이 없어. 근데 안 돼 처리가. 계속 처리 안 돼가지고 벌금 받고 개하는 거야. 방법 못 찾는 거야. 그런 게 용해성. 그런 건 어떻게 찾냐? 그런 건 이제 자 테스트 할 때 그 용해성이 혹시 있잖아. 그거 염두에 두고 찾아야 되는 설계할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지금 그 메인텍 거기에 용해성 뭐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못 찾는. 근데 이제 그게 활성탄을 흡착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활성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미생물 돼서 하는 용해성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TDS가 그 4,000 나왔다. 4,000 ppm 그 저기 메인텍이. 그럼 용해되어 있는 SS거든. 그게 활성탄 반응하는 거야. 그럼 이걸 폐출해서 이게 TDS를 줄여야 되거든. 근데 그걸 일반 폐출하는 방법이 되지 않아. 근데 그 걔들 뭐 환경법 보존법성에 나오는 게 생겼는데 환경법성이 이게 기준이 없어요. TDS는.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필수 처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름, 노멀 헥산. 이게 노멀 헥산이 광유리하고 이제 식물성분가 있고 하잖아. 여기에 녹아 있어. 이 원수에. 녹아 있어. 보면은 그냥 그 상온이 되니까 기름은 되게 상온에 응고가 돼야 되나?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뭐 이 한 그 상온에 뭐 20도 돼가지고 응고가 안 되고 아예 녹아버리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해보면은
이 우리 일반 검사율이 안 나와. 근데 약간 이게 묻다 깨끗한데 약간 깊게 성분 있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그게 폐수 전략에 이게 푹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 폐수는 다 막아버리는 거야. 기름 성분 때문에 미생물이 호흡을 못해. 다 막아버리거든. 저기 생두탕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기름 성분을 제거하는 거야. 그럼 녹아있는 이 전처리 기름 성분 뭘로 제거하냐? 부상조 같은 거로 많이 해. 근데 부상조 같은 요새도 이제 그 마이크로 버블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은 기름 성분이 이 녹아있는 기름 성분 그다음에 이런 용해성 에스테스가 거의 막 90% 제거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케미칼 처리해가지고 나올 때 그러니까 식품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상률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이크로 버블이 많이 해. 그래서 그거를 이걸 아예 다 차단해. 그다음에 이제 업한장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이제 생선 가루 같은 생선 그 기름 있잖아, 그죠? 농도 지점 위에 쓰니까 걷어내면 돼. 근데 또 녹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이. 이게 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부상조가 나가지고 부상조가 굉장히 요새 부상조의 효과가 파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막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할 때 이 뒤에 거는 그냥 침전주를 하든 그다음에 뭐 여과기 거치든 이거 문제니까 영어 문제밖에 없어. 폭주조 하기 전에 전처리하고 폭주조 운영을 어떻게 얼마나 할 거냐. 이제 보면서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그 농장 그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그 한 계획은 뭐 몇천억 돼가지고 이제 아마 그 농장들을 현대화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농장은 이제 슬러리 분사를 해가지고 돼지 똥이 몸에 섞여가지고 폐수 같이 나와쳐요. 근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바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합쳐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BOD 농도가 막 5만 ppm 되는데 슬러리 농도랑 구분되면은 이제 똥 오줌 구분해서 하고 그 폐수 구분하면은 폐수 농도가 이제 10,000 ppm, BOD 10,000 정도로 떨어지거든. 그럼 이제 처리가 원하지. 그렇게 바뀌어가거든. 이거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농장으로 다 이제 바꾸려고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지역별로 어디 이렇게 다 그게 한다. 그래서 악취하고 폐수치하고 이제 계획이 지금 원래 그 전에 있던 계획인데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활성이 폭주조에 하가 내가 얘기해야 단순하게 그냥 쉽게 아는 걸 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공사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씩 해서 설계한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설계 내용도 있으면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하나하나 하고 이거는 폐수 처리 백날 이거 강의해도 여러분들 우리 저 대생이도 4년 동안 배웠잖아 대학교에서. 근데 지금 설계해보면 설계하지 못하니까 이 현장 경험도 이거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데 오면은 현장 한 3년 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앉아서 이제 인허가 설도 한 3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딸이 설계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배관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펌프 설계하는 거 이렇게 다 설계해야 되거든. 그 전기 설계하는 거 계측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 이게 여기다 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디오를 놓잖아. 디오 필수 디오 이거 유지하는 거 MLS에서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게 다 나중에 폭규 운전을 해서 폭규조 운전하는 것만 이렇게 찍고 벌킹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이런 뭐 논문이니까 이건 두고두고 박사를 한 교수들이 논문하고 맨날 하는 것들이야. 근데 다 거기서 거기야. 조금 하나 바꿔주시라고 경험치 봤을 때 그래.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UOD 얼마에 그냥 폐수 곱해가지고 그다음에 용적표를 얼마 나오면 그게 용적 나오고 간단하게. 되게 간단한 거. 그래서 현장 가서 이렇게 있다가 폐수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이게 폐수 몇 톤인데 비율도 얼마 될 것 같은 거 잘 모르잖아. 근데 대충 어떤 종류라면 이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얼마 나온다. 딱 보고 얼마 나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보니까 이거 비율이 한 5천 되겠는데 천천히 하고 나면은 그다음 4,500, 4,700다. 뭐 팩트다. 그럼 4,000에 100 곱하기 4,000 해가지고 시계 3,000원은 400통. 그 폭규 400통인데
용접 부하라 이거는 용접 보니까 뭐 한 0.3 가겠다. 0.4 가겠다. 그러면 사각형 용접은 1000톤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 정도 가지고 땅은 얼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그 자리에 딱 가지고 이만큼 땅 몇 평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언제 가서 계산하고 뭐 뚫기만 계속 안 기다립니다. 우리 지금 숨기고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 그 자리에 가서 그러잖아. 가서 한번 같이 갔지. 이거 보고 품은 얼마짜리 됩니다. 이게 그냥 다 그거야. 그래야지 걔들이 알지. 이거 가서 검토해보고 확인하고 연락 줄게요. 그러면 기차 타고 뛰어나면 됩니다. 우리 승기급해서 그래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 때는 라떼라고 하죠. 라떼는 진짜 이런 거 있으면 밤새가면서 막 하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다 잘 되고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적인 거에서 보면 첨단으로 여기에 첨가해서 도는 기술들이 있어. 이걸 표시 처리 잘하기 위해서 도는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게 있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그냥 심텍 몇 있잖아. 고농도 표시라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 고농도 처리하는 방법 이게 보면 이게 뭐야 왜 모르잖아. 그런 것도 이제 그게 첨단 기술이야. 이제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표시 처리를 한다는 거. 지금 이제 그게 저가 표시 처리 그래.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잘 만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술자가 최고 엔지니어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있을 동안에 열심히 배워. 현장에 이제 하나씩 보여주면은 쫓아다니면서 이제 되면은 하나씩 다 해녀 붙여야 되니까 다니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배워가지고 이렇게 꼭 배운다는 생각해.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